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강체 평면 운동역학 1과 에너지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에 두 가지가 있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핵심은 이제 경로와 무관하다라는 점이고, 따라서 이제 물체가 어떠한 경로로 이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되면 이제 가장 최단 거리인 이제 직선 거리로만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즉 이제 뭐 보존력이 작용하는 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말 그대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그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 에너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에 의한 이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에서 또 그 무게에 대한 일을 다뤘었는데, 이제 그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에 있어서는 이제 그 데이텀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텀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한데, 일단 이 데이텀을 기준으로 이제 이 데이텀보다 이제 위쪽에 이제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이 물체의 무게 W 곱하기 이제 높이 YG가 되겠고, 데이텀보다 아래로 가면 이제 우리가 좌표상으로는 이제 음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WY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식은 그냥 이제 어차피 YG에 따라서 이제 데이텀을 기준으로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위로 가면 플러스이므로, 이제 일반식은 우리가 특히 이제 동력학에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그 V로 표시를 하고,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VG로 표시를 해서 이제 VG는 WYG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이러한 그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한 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일에 있어서는 이 복원력의 방향과 이제 우리가 거리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 KS 제곱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있어서는 이제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엘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VE로 표기를 하고, 이제 VE는 플러스 2분의 1 KS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S는 이 스프링의 그, 그 unstretched position, 즉 이제 촉이 그 늘어나지 않은 길이를 우리가 이제 스프링의 자유 길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유 길이에서 이제 S만큼 이제 늘어난 길이를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그리고 일과 에너지 원리의 이제 또 다른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그 이제 보존력에 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보존이 된다는 의미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총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합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 에너지 정리의 그 정리 혹은 일 에너지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 에너지 원리는 다음과 같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시그마 그 U12에서 이제 시그마 U12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보존력에 의한 것이 있고 또한 마찰력과 같이 비보존력에 의한 것이 있는데 결국 이제 보존력에 의한 일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 나중 포텐셜 아니 초기 포텐셜 에너지에서 이제 나중 포텐셜 에너지를 뺀 것과 같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때 만일에 이제 보존력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보존이 된다라고 보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식이 이제 역학적 보존에 의한 보존에 대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초기 운동 에너지와 이제 초기 그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은 이제 나중 운동 에너지 더하기 이제 나중 포텐셜 에너지와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만일에 비보존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식을 그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막대 AB가 있고 이제 이 AB가 이러한 슬라이더 블락에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수평 수직 그 슬롯의 구속이 되어서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 B 쪽에는 이제 스프링 강성 혹은 스프링 상수 K가 이제 800Nm인 이제 스프링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초기 그 상태가 이제 1 상태가 되겠고 이제 초기 각도가 30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은 이제 0도일 때 이제 자유 길이 상태이므로 즉 이제 0도일 때가 이제 다음에 상태가 이제 늘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을 때 이제 1에서 2로 그 변할 때 이제 이 막대의 각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막대의 총 길이는 0.4m이고 이제 무게 중심점은 당연히 막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0.2m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일단 지금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스프링도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를 모두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며 일단 운동 에너지는 이제 초기 30도일 때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이제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초기 상태에서는 이제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0이므로 그 운동 에너지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위로 그 막대가 이제 B 슬라이드 블록이 이동을 함에 의해서 이제 속도 VG2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메가2도 그 이제 막대가 이렇게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2도 발생을 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VG2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VG2를 구한다라기보다는 이 두 개의 관계식은 결국 이제 VG2는 이제 RG per IG 곱하기 이제 오메가2로 이제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의 이제 변이, 즉 이제 스프링의 그 줄어든 길이 S1은 다시 이제 어차피 줄어는 들지만 이제 초기 상태에서는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늘어난 길이 S1은 이 삼각형의 이제 삼각 B를 통해서 이쪽 길이가 2m고 이제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2m가 아니고 이제 0.4m고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각 B에 의해서 S1은 0.4 sin 30도가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중력 포텐셜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수직 이동 거리는 이제 이
위치에서의 이제 높이 값이기 때문에 0.2 사인 30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 W는 질량이 10kg이었기 때문에 98.1N이 됨을 알 수 있고, 일단 우리가 이제 계산에 필요한 값은 이제 모두 다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각속도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초기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이 막대가 이제 수평일 때의 그 위치를 우리가 데이텀으로 하면 이제 데이텀보다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WY1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값이 미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2분의 1 KS1 제곱이 되게 되어서, 이제 각각의 우리가 값을 앞서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6.19 줄이 되겠습니다. V2는 이제 데이텀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Y1과 S1이 모두 0이 되게 되므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 V2는 0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키네틱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그 1 상태가 이제 V가 0이므로 이제 T1은 0이 되게 되고, T2는 오메가도 있고 V도 있기 때문에 2분의 1 mvg 제곱 더하기 2분의 1 ig 오메가 제곱이 되게 되고, 현재 vg와 ig 그 w를 알 수 없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앞서 이제 vg2는 이제 다음에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0.2 오메가 2를 이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t2는 0.2667 오메가 제곱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초기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뭐 V와 오메가는 이제 첨자 2라는 첨자를 이제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제 각속도 오메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제 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T1은 0이었고 이제 V2도 0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6.19 줄은 0.2667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4.82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게 되고, 당연히 방향은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회전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휠이 이제 이렇게 위에가 이제 고정된 이러한 스프링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제 휠의 무게가 30파운드로 주어져 있고, 이제 이 지점에 대한 그 회전 반경이 0.6피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의 강성은 다음에 값으로 주어져 있고, 이제 스프링의 자유 길이는 이제 늘어나지 않았을 때 길이가 이제 1피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휠이 정지 상태에서 이제 미끄럼 없이 이제 이 지점이 이제 왼쪽으로 이제 3피트만큼 이제 굴러서 이동을 했을 때 이제 휠의 각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그림에서 이제 1위치가 이제 다음에 위치에 있다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스프링의 길이가 이제 더 줄어들었고, 이 지점의 이동 거리가 이제 3피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휠의 반지름이 이제 0.75피트로 주어져 있고, 일단 자유 길이가 1피트였기 때문에 이제 1 상태에 있어서의 그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 S1은
이제 4피트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즉 이제 이 삼각비의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루트 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이제 그 2를 빼면 이제 4피트가 되게 되고, 이제 이 위치에 있어서는 이제 4피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4에서 1을 빼면 이제 늘어난 길이는 이제 3피트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다음에 그림에서 우리가 그 키네매틱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이 오메가와 이제 VG2의 이제 관계식은 이제 VG2는 0.75 오메가 2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 경우는 이제 이 지면에 그 접촉을 해서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순간 중심점이 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현재 이제 중력과 그 스프링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중력 포텐셜은 결국 이제 그 이동한 높이 값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프링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를 해주면 되고, 먼저 이제 1 상태에 있어서의 그 포텐셜 에너지 V1은 2분의 1 KS1 제곱에서 이제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16피트 파운드가 되게 되고, V2는 9피트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에너지, 이제 키네틱 에너지는 이제 T1은 이제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0이 되게 되고, 이제 T2는 현재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순간 중심점으로 그 고려를 하면 이제 이 점에서의 V는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물론 뭐 지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가 더 소거가 되면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이 I 시점에 대한 그 운동 에너지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 경우는 우리가 질량 관성 모멘트를 또 이제 다음에 평행축 정리로 계산을 하는 것이 더 번거롭다라고 하면 뭐 지점에 대한 그 운동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도 되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 속도 VG를 모르기 때문에, 뭐 또 VG를 모르면 또 앞서 그러한 관계식을 또 두 개의 또 뭐 연립 방정식을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 하나의 식만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고, 어차피 뭐 질량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이 디스크 형상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 형상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그 중심점에 대한, 즉 이제 지점에 대한 그 질량 관성 모멘트는 이제 회전 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mr 제곱에서, 즉 이제 m 그 이제 회전 반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k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kg 제곱에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이제 중심점으로부터 이제 I 시점까지는 0.75피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제곱을 해준 것에 이제 질량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단 이 식에서도 우리가 오메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지수로 된 식으로 얻을 수 있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보존식에 의해서 일단 T1도 0이고, 이번에는 V2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 이제 0이 아니므로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오메가, 어차피 변수는 오메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그 계산을 하면 4.04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게 되고, 당연히 회전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이제 반시계로 돌아야 왼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